네, 안녕하십니까 역전 아저씨 장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떡 파는 떡전 아줌마 서경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떡 전도사님을 모시고 네. 떡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팩이 있습니다. 이건 네. 또 뭘까요? 네, 이거는 쑥 인절미입니다. 아, 쑥 인절미. 네. 인절미에 쑥을 첨가한 거죠. 맞네. 네, 인절미에 쑥을 첨가해서 사실은 이 떡은요, 식사 대용으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러면 쑥색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좀 크고 여기 네. 얘는 색깔 보면 콩가루가 묻어있는 건가요? 이거는? 네, 얘는 콩가루로 쑥인절미를 콩가루에 묻혀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식사 대용으로 드시겠다고 하면은 포장을 거의 150g에서 200g을 나눠서 포장을 해드려요. 그러면 냉동실에서 꺼내서 하나씩 꺼내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드리지 않는 이유는 콩가루 묻혀 놓으면 이게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 콩가루가 네, 이 습기를 머금으면 완전 젖어버리잖아요. 맞네. 그래서 원래는 콩가루를 따로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콩가루에 이렇게 묻혀서 잘라서 이렇게 조금씩 우아하게 드시는 용도입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된 게 한 입 먹기 좋아서 네.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덩어리로 주나 싶었는데 네. 그러네요. 보관할 때 네. 그래 이게 다 과학이에요. 배워야 돼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네. 갑자기 이제 막간 퀴즈 네. 이렇게 갑자기 퀴즈 던지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 인절미 대 쑥이 들어간 인절미잖아요. 네. 그러면 쑥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쑥이요. 한 200년? 300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갑자기 던지면 헷갈린다니까. 네. 엄청 오래됐다. 엄청 오래됐다. 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네. 당군 신화에서 당군 신화에서 환웅에 찾아온 호랑이와 마늘과 곰에게 쑥과 마늘. 그러면 맞다 그러지. 그냥 던지면 언제지 헷갈린다니까. 아이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쑥이 역사가 진짜 또 엄청 오래된 거네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은 우리 역사책에 네. 기록으로 남아있는 쑥은 어떻게 남아있을까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오래되고 또 네. 뭐 말려서 썼을 때 뭐 부식기수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지만 네. 오늘은 이제 그 쑥에 대한 자체 얘기보다는 네. 우리 일단 삼국사기의 당군 신화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 네. 말고도 다른 작은 책들에도 쑥에 대한 기록이 되게 많아요. 정말요? 예. 그렇구나. 쑥이 그래서 좋아서 그렇게 계속 나오는 그쵸? 거겠죠? 예. 네. 쑥에 대해 욕하는 기록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기록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역사 전문가신. 예. 일단은 뭐 삼국사기 당군신화는 지나갔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조금씩 이제 현대로 올게요. 네. 신라시대. 네. 역사 공부 잘하셨던 분은 신라시대에 향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그건 들어봤어요. 저 들어봤어요, 저도. 들어는 봤어요. 네. 나름 지금은 이제 뭐 노래집 같은 그런 네. 거니까 거기에 향가 중에 모죽지랑가라는 향가가 있대요. 네. 한자로 되어 있을 테니까 저도 몰라요. 네. 거기에 마지막 행에 다북쑥 우거진 골목 안 어느 밤 잠 몰 줄 있으랴. 다북즙. 그러니까 뭐 쑥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다북쑥이 우거지는 골목에서는 여기서 잠 못 자겠다 이런 좀 아름다운 표현을 쓰기도 했대요. 왜 잠 못 잔대요? 뭐 쑥 향이 좋아서겠지 아니면 쑥 먹고 사람들로. 너무 좋아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서 조금 더 이제 현대로 와서 네. 세시잡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중국의 이제 송나라 시절 때 네. 나름 이제 그 관리가 이제 쓴 그 세시 그러니까 그 완전 역사 왕가의 기록 말고 네. 일반 이제 우리 서민들 풍속들 중심으로
같은 세시잡기라는 책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동국세시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동국세시기는 이제 정조에서 뭐 순조 이제 이때 그 관료로 했던 홍석모라는 그런 홍성모. 예,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학자인데 네. 홍석모가 이제 그 정월부터 11월까지 1년 동안의 세시 풍속을 이제 네. 기록한 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 그걸 와. 이제 동국세시기 네. 이런 게 있고 동국세시기. 그리고 아예 완전 서울에만 이야기를 한 서울 경을 짜서서 경도 잡지라는 책도 있어요. 아, 네. 이 책 역시 이제 한 경도 잡지. 정조, 순조 그 정도 네. 그 유득공이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득공은 나름 이제 좀 어딘가에 알려진 인물이라서 네. 그 실학자. 어. 또 정조 이후에 이제 실학 사상도 많이 네, 와가지고 네. 실학자가 쓴 네. 서울에 있는 전국이 아니라 서울만의 풍속을 좀 중심으로 해서 네. 그렇게 적은 경도 잡지라는 책이 있어요. 어, 네. 네, 네, 네. 이런 책에도 이제 그 쑥을 단오날에 쑥으로 호랑이 형상, 호랑이 모양을 만들어서 대문이나 문지방에 걸어두거나 쑥으로. 예. 오. 뭐 아주 뭐 이만한 건 아니겠지만 아, 그래도 모양 예. 이렇게 뭐 좀 만들 수 만들어서 뭐 있을 것 말리고 같아요. 했겠죠. 예. 예. 호랑이 모양으로. 아. 그 호랑이 모양 문 앞에 이제 그러니까 뭐 의미가 있겠죠. 그쵸, 뭐 이제 잡기에 물을 거라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또 뭐 쑥을 태워서 잡기를 물리쳤다 뭐 이런 식의 네. 예, 이런 기록들이 쑥 태워서. 예, 뭐 세시잡기나 동국세식이나 경도잡지 이런데 또 이런 기록이 또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유교는 몰라도 사서삼경을 들어봤잖아요. 아유, 네. 들어봤습니다. 혹시 사서삼경이 뭔지 아세요? 네 가지 예. 사서 그쵸, 책, 삼경, 세 가지, 책. 경전. 경전도 책이니까. 네. 그 사서삼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또 유교책이죠. 예, 네. 삼경에 그 두 개 더 붙여서 뭐 그 춘추 얘기 더 붙여가지고 사서 오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사서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네. 조선시대 과거 시험 볼 때 사서를 중심으로 냈다고 하는 게 그 공자의 말씀이 들어간 논어. 네. 요즘 논어가 또 다시 요즘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논어 책이. 이거 뭐 유학, 유교라는 걸 떠나서 네. 그냥 옛 성현의 말씀 정도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논어, 그다음 맹자 네. 들어봤잖아요. 네. 예. 그리고 대학 중용 맞아요. 들어보니까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옛날 들어봤어. 예,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걸 사서라고 하는데 네. 이 중에서 맹자에도 여기 소개된 기록이 있어요. 이게 맹자의 이루장구라고 그러니까 맹자가 한 개 책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안에 내용 네. 뭐 여러 가지 챕터가 좀 나눠져 있을 그런 거니까 이루장구의 상편에 오늘날 왕노릇의 뜻이 있는 자들은 7년 된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하는 것 같이 비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때 비축한다는 말은 이제 어질게 행동하라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질게 네. 행동을 하라는 그러한 것을 그냥 한번 나는 관대하다 한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7년 된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하듯이 귀한 정성을 들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진 마음을 품고 그런 정치를 할 생각을 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참 정치를 하고 왕이 되려는 건 정말 왕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마지막 기록 하나만 더 보면요. 이번 조선 시대 이제 조선 전기로 다시 돌아가면 네. 우리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이 계셨고 네. 세종대왕께서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네, 많은 일을 하셨죠. 예. 한글도 만드시고. 예. 한글 만들게 된 계기로 이야기된 것 중에서 하나가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펴내는데 네. 막상 글을 아는 양반놈들은 그렇죠. 농사를 안 짓고 네. 농사를 지어대는 농민들은 한자를 몰라. 네. 세종대왕께서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글 볼 줄 알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한글 창작하셨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네, 네. 자, 농사에 대한 기본은 농사짓을 했다면 어려운 시기에 흉년이나 뭐 어려운 시기에 자연재해거나 그럴 때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음식을 구황이라고 하거든요. 오, 구황. 그래서 이제 감자라든지 이런 게 구황 작물로 많이 네, 되었고, 예, 그래서 어디 뭐 재해가 있을 때 지금은 뭐 재구호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전에는 그 구황 작물, 구황 식품이 뭐 그러니까 구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구황벽곡이라는 구황 책을 같이 또 만드셨어요. 아, 그런 책도 만드셨어요? 우와, 놀라운데요?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이 좀 별거 다 하셨어. 그러니까요. 네. 와, 이런 감춰진. 예, 근데 그게 후世다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는데 다행히 그 책을 근거로 해서 명종 때 다시 재편찬을 한 책이 구황벽곡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은 세종 때 만든 거. 근데 그 원본은 유실됐는데 그 책을 완전 유실되기 전에 미리 재편찬을 해놓은 게 명종 때 구황벽곡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쑥에 대한 이야기. 쑥은 구황식물로 춘군기, 우리 보릿고개로 생각하면 되는 춘군기 백성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 주었다. 아, 그러니까요. 쑥이, 그러니까 우리는 곡물만 배를 채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쑥, 나물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저희 건강을 책임져 주기도 하고, 사실 이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뭔가 잡기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지금 쑥뜸이라 그래서 몸이 약한 허약한 사람들은 뜸을 뜨면서 그 쑥 기운으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벌레들 많을 때 쑥 태우고 모기 역할을 했으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사실 쑥 태울 때 연기 너무 숨막혀. 요거 잠깐 이제 홍보는 아니고 정보를 하나 드리면 쑥 중에서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약쑥, 사자발쑥 이런 것들이 들어봤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게 강화도에서 맞아요. 강화도 가면 그 약쑥해서 이제 약간 뜸처럼 체험을 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강화도의 농업기술센터 쪽에 가면 거기 체험을 할 수 있다고요? 물론 돈은 내지만. 그래도 꼭 그래서 가봐야 그거를 뭐 정확한 브랜드를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면 어쨌든 쑥을 특히 여성들이 여성들한테는 진짜 좋아요. 밑에 이제 딱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자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쑥은 정말 먹는 것부터 뭐 향이라든지 모양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 참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쑥. 오늘도 이 쑥에 대해서 또 많은 정보를 알려주신 역사 전문가 상 PD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쑥 인절미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너무 말랑말랑하니까 이에 달라붙지 않도록 조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방송 끝내고 이제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떡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에 또 다른 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